정말 큰일을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어려운 작업이실 텐데 지금 2권으로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 내고 난 뒤에도 여전히 지금 뭐 후속 작업으로 바쁘신 일정들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교사 양성이라든지. 네. 좀 근황이 어떠십니까? 이 책 나오기 전에 이제 교사 양성 과정을 모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책이 나오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역사 공부 조금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이제 역사 교육 체계가 상당히 왜곡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관을 좀 가르칠 교사가 필요한데 그 기존 시스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제 이 책에 나오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취지를 설명하고 그 모집을 했더니 좀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 강의실이 좀 좁을 정도로 예. 모여서 일기 수료를 했고 그다음에 일기 과정 중에 그 만주 답사를 한번 다녀왔고요. 예. 그 지금 2기 모집해서 2기가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 광주나 부산에서도 아마 이 같은 과정을 그 지역 분들이 지역의 역사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도해가지고 곧 열리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제 뭐 여기도 놨지만 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과서라는 책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교과서는 일종의 사전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역사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과서를 찾아보면 아 이게 답이구나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는 뭐 중고등학교 말할 것도 없이 심하게 왜곡돼 있죠.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역사 교과서면 대한민국의 관점을 담아야 되는데 아직도 총독부의 관점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과서를 편찬할 때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는 역사 교과서를 만들자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사전 역할을 하는 교과서를 만들자. 그래서 매년 우리 사회에 보면은 역사 문제 가지고 그 논란이 많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한번 이 책에서 살펴보면 아 이것이 이제 그 정답은 딱 뭐 저희가 제시한 게 정답이라고까지 뭐 말하긴 뭐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아 이거는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평생을 소장할 수 있는 뭐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 갖고 이제 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중고등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우리 역사의 바른 모습을 좀 접근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침서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드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교과서를 좀 보급하는 운동들을 하고 계신데 예. 이분들의 모토가 온 국민의 가정에 한 권씩은 이게 뭐 그 종교나 사상이나 뭐 이런 그 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예. 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정에 한 권씩은 갖고 있게 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로 활동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예. 하여튼 뭐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중고등학교의 교과서, 특히 역사 교과서 같은 경우는 검정 체제잖아요. 네. 이제 정부에서 제시한 어떤 틀 속에 맞추어 가지고 이제 서술을 하면 인정을 해주는 이제 검인정 체제인데 특히 이제 중학교 8종, 고등학교 8종에서 뭐 여기 몇 권을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만 한 16종류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낸 이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는 기존의 이제 검정 체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발행 체제에 또 그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 세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 체제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국정이고요. 또 하나는 검정 또는 검인정이고 또 하나는 자유발행제입니다. 예. 근데 국정은 주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이제 한 종의 교과서만 국가에서 제작해가지고 이제 보급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검정, 검인정은 국가에서 제한된 수량을 예, 채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이나 일본은 검정, 검인정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뭐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도 물론 이제 국정이라는 형식 자체는 이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반대하는 길거리 특강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때 그 길거리 특강에서 제가 중시한 거는
체제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용이다. 국정이냐 검정이냐 이건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거고 더 중요한 건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국정교과서가 폐지되고 나서 이제 검정교과서 체제로 바뀌어 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 8종씩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때 국정교과서와 내용이 99% 똑같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효동을 일으켰나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국정이나 검정이나 모두 다 이제 국가에서 정해진 그 틀을 이 지필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벗어나는 것은 채택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자유발행제인데 자유발행제는 학자와 선생님들이 자기 역사관을 가지고 쓰는 건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유발행제를 표방하고 이제 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를 출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유발행제 역사교과서로는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제대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 지금 그 학교에서 쓰는 거는 검인정 체제로서 이제 발행된 걸 쓰는데 중학교 8종, 고등학교 8종인데 이제 교과서를 쓰시면서 기존 교과서를 좀 분석을 해보셨을 텐데 16종류의 이 교과서들의 어떤 차이점이 좀 어떤 게 드러나던가요? 차이점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국정이나 검정이나 정해진 기준 틀에서 벗어나면 탈락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발생할 수가 없는 구조고요. 거기에서 약간씩의 이제 차이가 있다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차이는 미미합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거는 역사를 쓴다는 거는 관점이 역사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관점이 가장 중요한데 누구의 관점으로 이제 역사를 썼느냐 하는 겁니다. 대일항쟁기 때 대표적인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셨던 단재 신초 선생이 역사는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아는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뜻하고 비아는 그 외의 전체지만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점령한 이제 일제를 뜻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상당 부분은 일제의 관점으로 지금도 서술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식민사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황국사관, 그러니까 일왕을 중심으로 일왕을 역사의 주체로 보고 역사를 서술하는 황국사관, 조선총독부사관, 식민사관 다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그런 비판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꾸로 우리 관점의 역사를 국수주의에 모내가면서 비판을 하는데 단재 신초 선생이 철저한 민족주의자이자 또 아나키스트예요. 옛날에 무정부주의라고 불렸던 아나키스트인데요. 무정부주의는 아나키스트가 아니라 철저한 자치 자유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민족을 침략하거나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단지 자기네 역사로 쓸 때는 자기네 주체로 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의 역사를 써야 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역사 한국사 교과서들은 내용에 보면 상당 부분 총독부 관점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해방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이제 문제 제기되어 왔던 부분인데요. 그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 관점의 교과서가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능력이 부족합니다만 부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건 반드시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제 출간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냥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역사라는 것은 어떤 팩트가 있지 않냐. 그럼 그 팩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팩트인데 그걸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게 어떤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겠냐. 그 관점 하나를 그대로 쓰는 교과서라면 역사 교과서라면 국정으로 하나가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은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객관적인 역사라는 건 사실 인류 역사상 나와본 적이 없어요. 다 주관적인 역사서인데요. 그 다 관점을 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누구의 관점을 담고 있느냐 하는 거고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팩트를 가지고 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교과서들은 팩트 갖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신문에 글을 쓰면서 한국 그 역사서술은 어떻게 보면은 뭐 생각의 역사학 또는 십다의 역사학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요. 생각의 역사학이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다 이제는 공부하시는 분은 다 아시는 거지만 뭐 낙랑군 같은 경우 지금 하북성에 있다라고 여러 중국 사료들이 고대 요동에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우리 교과서는 지금 평양에 있다라고 써놨잖아요. 그럼 사료를 대라 그러면 사료가 없어요. 팩트가. 이거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나는 그렇게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니까 전 세계 역사학 서술의 원칙에서 엄청나게 벗어나 있는 것이 한국의 그 역사학계고 특히 고대사학계가 그 대표적이고요. 그런 관점을 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사용하는 한국사 교과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를 편찬하게 된 거죠. 예.